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조금 특별합니다. 네, 보통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다루는데, 오늘은 한 대학 강의 자료랑 또 그 강의를 직접 들은 학생들의 감상문 모음이거든요. 맞아요. 전북대학교 건지 리버럴 아츠라는 특강이었는데 에이피트 바이오의 윤선주 대표가 연사로 섰습니다. 주제가 생명과학 전공자의 혁신 신학개발 벤처 창업이었죠. 네, 근데 제목만 보면 전공자들을 위한 강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상문을 보니까 독일학과, 농경제유통학부, 정보소재공학부, 와,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산업 현장 최전선에 있는 CEO가 자기 꿈이랑 또 신약 개발의 그 냉혹한 현실을 직접 공유하는 자리였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한 CEO의 현장 이야기가 어떻게 전공도 관심사도 다른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어떻게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깊은 영감과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강의 슬라이드랑 학생들이 직접 쓴 감상문을 넘나들면서 그 임팩트의 순간들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사실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벤처라고 하면 어렵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주제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맞아요. 아니나 다를까 농경제유통학부의 한 학생이 감상문에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거리감 있는 주제로 느껴졌다고 썼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가장 흥미로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 아, 그 학생이 강의가 끝난 뒤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거든요. 같은 과학 지식의 나열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또 계속해 나가는 데 필요한 태도,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담이 전공의 벽을 그냥 단숨에 허물어버린 겁니다. 특히 한 학생 마음에 깊이 박혔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어떤 거요? 윤 대표가 아이디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다는 부분이요. 아, 네네. 사실 이거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학생들 마음에 이게 와닿았을까요? 그게 그냥 좋은 말을 넘어서 윤 대표가 직접 겪어온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현실의 무게. 네,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 죽음의 계곡, 그러니까 Valley of Death라는 표현이 나와요. 죽음의 계곡이요. 신약 개발에서 초기 발견 단계를 지나서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자금 부족이나 기술적 난관으로 사라지는 단계, 그걸 말하죠. 아, 여기서 실행이라는 건 단순히 열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99.99%의 실패 확률 속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통과하고 또 수백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을 버텨내는 힘,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실행이란 단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된다는 구호가 아니라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들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며 방향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조언도 있었다고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그렇죠. 완벽한 지도를 들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침판 하나 들고 일단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에 가깝습니다.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특히 신약 개발처럼 예측 불가능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일단 시작해서 작은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길을 찾아나가는 것. 이게 비단 창업뿐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한테도 일단 너의 전공과 관련된 무언가를 작게라도 시작해봐라 라는 현실적인 격려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그들을 완전히 몰입시킨 건 신약 개발이라는 세계의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죠. 강의 자료에 명확히 나오거든요.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평균 15년. 15년이요? 네, 시간은 그렇고 들어가는 자금이 수조 원. 수조 원. 그리고 성공 확률은 10,000분의 1에 불과하다. 10,000분의 1. 이 숫자를 보고 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죠. 정보소재공학부 한 학생의 감상문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했나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의문보다 이런 엄청난 실패 확률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 일에 도전하는 걸까? 이 근본적인 궁금증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와, 정말 핵심을 꿰뚫은 질문이네요. 그렇죠. 그 답은 결국 어디에 있었나요? 제약산업의 본질, 즉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윤 대표의 콤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사명감. 네, 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명감이 없다면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독일학과 학생이 윤 대표가 신약 개발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언급해요. 맞아요. 그 오케스트라 비유가 여러 학생들 감상문에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라 신약 개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표현이기 때문이거든요.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하나, 첼로 하나가 틀리면 전체 하모니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다 망치는 거죠. 신약 개발도 똑같습니다. 기초 생명과학, 유기화학, 임상 통계, 생산 공정, 마케팅, 인허가 전략까지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자기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곡, 즉 신약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한문학 전공 학생이 이 비유에 특별히 감명받았다는 게 흥미롭네요. 과학 전공 학생이라면 뭐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할 텐데 네. 독일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서사와 구조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사요. 네, 과학자는 이걸 복잡한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분석하겠지만 문학도는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플롯에 따라 움직이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이야기로 본 거죠. 와, 이 오케스트라라는 비유가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창작의 언어로 다가간 겁니다. 지휘자인 CEO의 비전 아래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종합예술처럼요. 그 오케스트라라는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각각의 악기,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가장 지적인 흥분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항체 치료제를 설명하면서 나온 미사일이라는 비유, 이게 학생들의 상상력을 제대로 자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체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특정 목표물, 그러니까 항원을 정확히 찾아 달라붙는다는 특성을 미사일에 비유한 건데 아주 직관적이죠.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강의 슬라이드에 나오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 이중항체, CART 같은 기술들이 바로 이 미사일을 어떻게 더 똑똑하고 강력하게 개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미사일 개조 프로젝트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우선 ADC, 항체 약물 접합체는 뭔가요? 미사일에 폭탄을 단 거라고 하던데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미사일인 항체에다가 아주 강력한 화학 폭탄, 그러니까 항암제를 붙인 겁니다. 폭탄을요? 네, 핵심은 이 폭탄이 목표물인 암세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터지지 않다가 암세포에 정확히 명중한 뒤에만 터지도록 설계하는 거죠. 아,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그렇죠. 아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밀 유도무기인 셈입니다. 듣기에는 거의 완벽한 기술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왜 모든 암을 ADC로 치료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의 슬라이드에 제조상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네. 바로 항체라는 미사일과 약물이라는 폭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즉 링커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연결고리요? 그게 왜요? 이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서 폭탄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아,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군요. 맞아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반대로 너무 강해서 암세포에 도착했는데도 폭탄이 분리가 안 되면 그냥 부딪히기만 하고 끝. 그렇죠. 미사일은 그냥 불발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완벽하고 아주 작은 화학적 사슬을 설계하는데 수십억 달러의 연구 개발비와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와, 연결고리 하나에 그런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 이중항체나 카티는 이 미사일을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한 건가요? 이중항체는 말 그대로 미사일 하나에 두 개의 다른 레이더를 단 거예요. 레이더를 두 개요? 네. 암세포에 서로 다른 두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한쪽으로는 암세포를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끌어와서 이놈이 범인이니 공격해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더 똑똑한 미사일인 셈입니다. 똑똑하네요. 그리고 카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이건 외부에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환자 몸에서 면역세포를 꺼내요. 그리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암세포를 찾아 죽이는 살상 전문 특공대로 훈련시킨 뒤에 다시 몸에 투입하는 살아있는 치료제입니다.
살아있는 치료제라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훈련시킨 특공대가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카티 치료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에요. 아, 특공대가 암세포를 공격하면서 너무 과하게 흥분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면서 전신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 특공대를 필요할 때만 강력하게 그리고 적절한 때에 멈출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이 현재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감상물이세 이런 기술들이 생물학, 화학, 유전공학의 융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쓴 것도 바로 이런 복잡성과 정교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준 셈이네요. 맞아요. 막연했던 바이오 산업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거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알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강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약 시장은 전 세계의 1.2%에 불과합니다. 1.2%?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도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학생들에게 막연한 자부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능성을 심어준 겁니다. 이런 지식적인 충격 외에도 학생들 개인에게 미친 영향도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신약 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둔 한 학생이 강의를 듣고 나니 아버지가 새삼 대란하게 느껴졌다고 썼더라고요. 매일 보던 아버지가 사실은 그 10,000분의 1 확률에 도전하는 오케스트라의 일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겠죠. 그게 바로 현장 전문가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맞아요. 교과서 속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꿈이 담긴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 지식은 비로소 한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경험이 되거든요. 신약 개발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시험에 나오는 기술 용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직업이자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거대한 산업의 생생한 모습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윤선주 대표의 강의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니었네요. 왜 이 어려운 길을 가는지에 대한 자신의 꿈과 철학을 공유하고 네, 맞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협업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최첨단 악기들이 연주되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에 그것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철학과 인간적인 고뇌가 더해졌을 때 강의는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죠. 오늘 저희는 한 CEO의 대학 특강과 학생들의 감상문을 통해 차가운 데이터가 어떻게 뜨거운 영감으로 바뀌는지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윤선주 대표는 강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운이 따라온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준비된 사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악기 하나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해 깊이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일까요? 아니면 어떤 오케스트라에든 합류해서 다른 연주자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파트를 조율할 수 있는 폭넓은 호기심과 유연성을 갖춘 사람일까요? 아마도 그 답은 여러분 각자가 그려나갈 미래의 모습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